안녕하세요. 달빛 휴식실입니다. 오늘은 에세이집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에서 떠오른 이야기들을 제 목소리와 제 생각을 조금 보태서 조용히 읽어드리려 합니다. 침대에 편하게 누워 계셔도 좋고 밤 산책을 나가 천천히 걸으면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이라는 것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당신이 오늘 하루 들었던 말들, 내가 나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 가슴 속에만 넣어둔 말들을 살금살금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길게 내쉬어 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붙어있던 먼지가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으로요. 우리는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르고 슬며시 연필을 들어 밑줄을 긋게 되는 순간을 만납니다. 그 문장이 유난히 잘 쓰여서가 아니라 내 마음 한쪽과 정확히 겹쳐지기 때문이에요. 아, 나도 이렇게 느낀 적 있었는데,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그렇게 내 마음이 먼저 알아봅니다.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문장들. 에세이집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는 그런 문장들에 대한 고백 같습니다. 책 속의 말이든 사람이 건넨 말이든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삶에 들어와 오래 머무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조용히 밑줄을 그어요. 어쩌면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좋아하는 말 때문에 살아가는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어서 이 문장을 읽어서 나는 조금 덜 외로워졌고 좀 덜 무너졌고 조금 더 버텨볼 힘을 얻었으니까요. 오늘은 당신의 마음속 밑줄들을 천천히 더듬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뒤늦게 번역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했던 말들, 아버지가 한숨 사이로 흘리던 말들, 나를 키워준 어른들의 투박한 문장들. 그때는 그게 잔소리 같고 고집 같고 세상 모르고 하는 소리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나이가 되어 같은 자리에 서보니 비로소 뜻이 들리는 말들 말입니다. 고픈 게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다.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게 더 싫은데 왜 고픈 게 더 아프다는 걸까? 그런데 살아보니 고픈 마음이 얼마나 사람을 허물어뜨리는지 알게 되죠. 사랑이 고플 때, 인정이 고플 때, 칭찬이 고플 때,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배고픔은 밥 한 끼로 채워지지만 마음의 허기는 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프게 하지는 않는 사람이고 싶다. 다 주진 못하더라도 돈은 많이 못 벌어다 주더라도 그래도 사랑이 고프게 하지는 말자. 그런 다짐이 어쩌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밤 당신 마음에도 늦게 번역되는 말들이 하나쯤 떠오르나요?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이제야 알 것 같은 문장들.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멀리 멀어진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아직 곁에 있지만 우리가 잘 안 듣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들을 오늘만큼은 조용히 꺼내서 작게 마음속으로 밑줄을 그어주세요. 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게요.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망가뜨린 말들이 있고 우리를 살려낸 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때론 칼이 되고 때론 약이 되죠. 누군가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몇 년씩 마음을 쓸어내리며 삽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이 박힌 사람의 가슴에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살아도 되겠다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 덕분에 산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들었던 순간을 당신은 기억하나요?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기억하진 못해도 그때의 온도를 기억합니다. 따뜻했다, 살 것 같았다, 울컥했다. 그 감각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라는 제목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살게 하는 말들에 밑줄을 긋고 싶다. 그래야 무너질 때마다 거기로 돌아와 다시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진짜 밑줄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상처 준 말, 나를 일으킨 말, 아직 하지 못한 말, 이제는 하지 않기로 한 말.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문장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어릴 때 일기장 맨 위에는 늘 이런 칸이 있었죠. 오늘의 날씨, 맑음, 흐림, 비, 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선생님은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너의 마음의 날씨는 어땠니?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폭설이 내렸던 날도 있고 밖에는 비가 쏟아졌는데 마음 한쪽은 오랜만에 햇살이 드리워진 날도 있었을 거예요. 에세이 속에는 이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건 내 마음의 날씨를 설명해 보는 일이라고요. 오늘은 좀 흐려. 요즘은 계속 바람이 불어. 오늘은 이상하게 맑아. 그렇게 내 마음의 날씨를 한 번쯤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지금 당신 마음의 날씨는 어떤가요? 혹시 겉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안쪽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자주 괜찮은 척 하느라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힘들다, 외롭다, 그 말이 사실은 좀 아팠어. 이런 말들이 입술 끝에서 자꾸만 돌아서 가슴 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 마음의 날씨는 점점 더 나빠져 갑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만큼은 속으로라도 한번 말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 요즘 좀 흐려. 나 많이 지쳤어.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맑아졌으면 좋겠어. 마음의 날씨를 혼자라도 조용히 적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켜내는 작은 말의 힘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멀면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소리까지 버거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꺼냅니다. 우리 좀 거리를 두자.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어요. 지쳤다는 뜻일 수도 있고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SOS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과 거리를 주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요.
거리를 두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단절에 가깝지만 거리를 주는 것은 서로가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여유에 가깝다고요. 나는 너에게 거리를 줄게. 이 말 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내 속도로 걸어갈 수 있게 나는 한 발 물러서 있을게. 대신 내 마음은 여기에서 너를 향해 계속 열려 있을게.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이렇게 놓아두는 힘으로도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에게도 이렇게 거리를 조정해야 하는 관계가 있나요?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계속 다치게 하는 사이, 너무 멀어졌는데 그래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사이. 오늘 밤만큼은 이렇게 말해봐도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 안에서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다만 우리 둘을 위해 조금 거리를 둘게. 그러면서도 내가 무사히 잘 지내기를 조용히 빌어줄게.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수 있습니다. 에세이 속에는 자주 혼잣말과 편지가 등장합니다. 남에게 쓰는 편지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쓰는 편지였다는 고백.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을 글로 옮겨 적어 놓는 장면들이 있죠. 우리는 남에게는 너무 쉽게 말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그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을 나에게 건네는 연습을 우리는 거의 하지 않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남에게는 웬만하면 이해해 주려고 하면서 나에게는 좀처럼 간대해지지 못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어? 너는 왜 매번 이 모양이니? 넌 왜 항상 부족하니? 이렇게 나를 향해 쏘아붙이는 말들이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상처냅니다. 오늘 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잠시 눈을 감으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떠오르는 오늘 하루의 장면을 하나만 골라보세요.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어도 좋고 조금 뿌듯했던 장면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있는 오늘의 나에게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그래도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실수했지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그래도 오늘 넌 정말 수고했어. 이건 거창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향해 쏘아붙였던 말들의 방향을 살짝 바꿔보는 연습입니다.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라는 제목처럼 당신이 언젠가 자신이 자신에게 했던 말에도 밑줄을 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달빛 휴식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나에게 해준 그 말이 참 좋았더라. 그 기억 하나면 당신의 내일은 조금 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세이집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에서 건져 올린 몇 가지 장면들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늦게 번역되는 엄마의 말, 우리를 살게 한 한마디, 마음의 날씨를 적어보는 용기, 거리를 두지 않고 거리를 주는 법, 그리고 나에게 건네는 가장 다정한 말까지. 이 중에서 오늘 당신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문장 하나를 고르실 수 있나요?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속에서 하나만 골라서 조용히 밑줄을 그어주세요. 아, 나는 앞으로 이 말을 내 삶에 좀 더 많이 초대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해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20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조금 더 머무르셔도 좋고, 산책 중이시라면 걸음을 잠시 늦춰도 좋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당신의 마음속을 스치는 말들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에게 건네는 말들이 조금 더 다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는 달빛 휴식실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만큼 천천히 편안하게 쉬어주세요.